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까레라이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고 채널 까레라이스 TV의 까레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섭외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인스타에서 DM 보내고요. DM 같은 경우는 태그 검색을 해요. 제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분들한테 다 DM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제 개인 계정으로 가족들이나 제 일상이 담긴 그런 계정으로 또 이제 장기 털릴까봐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직업군에게 인스타 DM을 쭉 보내면은 한 100개 정도 보내면은 답장 1개 옵니다. 거절 답장으로요. 나머지는 뭐 읽고서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게 또 친구가 아니면은 그 알림이 또 잘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막 보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소개도 많이 받고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인생 3부작이라고 지금 이제 2부까지 촬영한 게 있는데 그 게스트분들을 전부 한 분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김포시 운양동에서 백채 김치찌개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모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메일로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죠.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관련 자료도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제 초창기 때 출연해 주신 분들은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한번 리마스터링 인터뷰 한번 다시 찍을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허접했으니까 그런 분들에겐 죄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인은 아직 인터뷰 안 해봤어요. 왜 지인 안 하냐면은 일단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꿈도 알고 그 사람의 자라온 이런 배경도 다 알고 하니까 솔직히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게 인터뷰가 궁금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궁금해야 막 신이 나서 물어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텐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갖고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또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게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언젠가 제가 좀 인터뷰 실력이 좀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면 인스타에서 DM 답장 안 오거나 거절 답장 오거나 그러면 좀 힘 빠지지 않으세요? 답장 안 오거나 그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이게 저도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본인 직업에 자부심이 넘치는 게스트분들이 나타나면은 출연해 주시겠지. 또 본인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게스트분들을 인터뷰해야 인터뷰한 저도 즐겁고요. 다만 이제 힘 빠지는 거는 영상 다 찍었어요. 영상 다 찍고 편집까지 다 해서 올려서 조회수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저 아무래도 영상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진짜 힘 빠지죠. 저도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하는 건 솔직히 힘 안 들어요. 즐거워요. 저도 영상에 내보내진 못하더라도 우리 둘이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잖아요. 게스트분들한테. 그런 건 굉장히 즐거운데 솔직히 인터뷰하는 시간은 짧은데 그 편집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도 영상 지금 6개 쌓여 있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제가 다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온전히 이제 90% 올인하고 있는데 10%는 이제 제 사업에 힘을 좀 써야 되니까, 워낙에 지금 우수하신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저 대신 지금 개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영상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데 그렇게 편집을 이제 공을 들여갖고 어떻게 하면 이 게스트의 매력이 드러날까, 또 사회적으로도 또 욕먹는 일이 없게 이 영상 편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고심 어디서 자문도 구해가면서 이거는 나가면 될까 안 될까. 게스트분도 뭐 된다고 했지만 제가 또 이제 외부에 다른 분들한테 이런 발언이 나가도 문제가 없냐 이런 것도 제가 자문을 받거든요. 그렇게 고민해서 이제 고심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내려달라고 할 때 힘 빠지죠. 진짜. 섭외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섭외하는 그 직업이나 아니면은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런 건 딱히 없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뭔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 이런 걸 또 알리고 싶다, 또 그러면서 본인의 이런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뭐 직업 가리지 않고 저는 다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100% 올라가진 않아요.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잖아요. 쭉 다시 보면서 이거 아무래도 조금 올리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건 안 올려요. 또 뭔가 이 영상에서 남는 게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제가 못 올리죠. 일단 인터뷰 자체는 환영합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 특히 제가 직접 컨택을 막 하려고 막 노력해갖고 막 섭외하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섭외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어렵지만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그 모델 장윤주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이메일 보내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이메일 보냈어요. 저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는 학고 채널인데
어떻게 제가 한번 최대한 제가 장윤주님의 매력을 한번 뭐 그분은 뭐 그냥 어떻게 나가도 매력 많으신 분이지만 제가 뭐 그렇게 포장을 했죠. 인터뷰에 응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그것도 생각나는 게 그 이메일 보내기 하고 눌러보니까 장윤주님의 이메일 주소가 딱 나오잖아요. 기억나는 게 이메일 아이디가 뮬란18이에요. 뮬란18. 그거 보면서 겁나 웃었는데 이메일 보면서 아무튼 뭐 아직 답장은 안 왔는데 그냥 이메일 그 주소 하나 때문에 뭐 엄청 웃으면서 이메일 즐겁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좀 슬프네요. 보통 인터뷰하는데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 시간은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또 게스트분들에 따라서 좀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인터뷰 하다 보면 게스트분하고 좀 케미가 잘 맞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보통은 길어져도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뭐 대본이 있나요? 대본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지인분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인터뷰 전에 사전 미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찍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찍은 인터뷰 영상은 사실 다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궁금증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또 그분도 게스트분도 이런 질문을 내가 이런 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그럼 막상 인터뷰할 때 그쪽 방송이나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생각이 안 나면은 아까 내가 분명히 생각해 뒀는데 이렇게 여기에 내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인터뷰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래갖고 인터뷰 날려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까레라이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듣보 유튜버가 와갖고 이제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내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악마의 편집을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섭외할 때 메일에도 이렇게 쭉 써드리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게 된 계기,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이거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직업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쪽 일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렇게 이메일에 쭉 적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제가 섭외하면서 보내는 이메일, 그게 이제 일종의 사전 미팅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사실 인터뷰긴 하지만 약간 토크쇼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주제로 당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 이어나가게 되니까 그런 질문들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인터뷰는 따로 대본은 없어요. 대본 있다고 해서 대본대로 될 것도 아니고 왜냐, 저는 아마추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분들이 이런 질문이 오면은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라고 그 처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점점 뭐 치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그럴 염려가 되게 커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세요. 보고서 이거는 좀 많이 과장이 됐다, 오버가 됐다라거나 좀 진실성이 안 보인다라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 정보 없이, 저도 이분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또 게스트분도 질문에 대한 거는 대충 그런 맥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관종 방송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만 갖고 딱 오시면은 그때부터 저랑 그냥 즐겁게 대화하면서 하듯이 인터뷰를 해 나가면은 이제 영상이 되게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미리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캔맥주를 기린만 마셔요. 이찌방 시보리 첫 즙만 담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첫 즙, 내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만 표현상에 좀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걸 내가 말로 풀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제가 또 편집을 또 이 원석을 다듬는, 다이아몬드를 다듬는 이런 느낌으로 다듬어 나가는 거죠. 편집으로, 천사의 편집으로. 그러니까 편집에 있어서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껏 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게스트분들도 출연하시기 전에 제 영상에 이제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관종 영상은 아니네. 또 공통적으로 제가 이 게스트를 어떤 희화화를 하거나 조롱의 목적으로 편집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영상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천사의 편집으로 잘 정제해서 원석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은 딱 그 첫 쯤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이찌방 시보리 딱 기린 광고 문의 주세요. 인터뷰할 때 까레라이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게스트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조회수도 중요한데 사실 조회수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고 만들면은 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편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게 악마의 편집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항상 다짐하는 게 오늘의 이 영상이 이 게스트분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사실 제가 뭐 페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냥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다 막 썰을 막 풀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최소한 이 영상이 내 기념 영상으로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퀄리티, 뭐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내용의 퀄리티라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조회수만 목적으로 두고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은 뭐 그 영상에서 조회수를 뭐 뽑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어떤 게스트가 저한테 이 까레라스 TV에 출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스트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질문은 할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괜찮다. 어차피 제 질문째로 편집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대답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조금 내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또 본인이 미처 이 부분 잘라야겠다 생각을 못 하신 게 있더라도 웬만한 건 제가 거의 다 편집해 나갑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제가 알아서 다 편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편집자를 못 쓰는 이유가 이런 제 어떤 가치관,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 프로 불편하면 불편은 일으키는 건 괜찮은데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차에서만 하세요? 제가 차에서만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간이 되게 프라이빗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실의 방이죠. 진실의 방으로 외부 소음이 많이 차단된 상태에서 딱 둘만의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게스트분들은 제 질문에 100%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 게스트분들의 대답에 100%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카페를 간다거나 그러면 주변 환경 자체도 시끄러울 수 있고 다른 어떤 내 시선을 잡아끄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염려는 없죠. 또 하나가 카페에서 하게 되면은 BGM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저작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올리면은 다 저작권이 걸려요. 또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튜디오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동성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차를 가지고 게스트분이 계신 곳까지 딱 가서 촬영 딱 하고 기동성이 확보가 되고, 거기 가서 또 뭐 장소 찾아야 되고 이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차 주차할 곳만 있으면은 그냥 해놓고 바로 촬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겨울이니까 또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차 안이 따뜻해요. 시동 꺼놓고 해도. 제가 작년 가을 끝나가는 시점부터 제가 이제 촬영을 시작했잖아요. 이 까레라스 TV를 본격적으로 인터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여름 되면 솔직히 이제 이렇게 문 닫아놓고 못 하거든요. 죽거든요.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 켜려면 또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엔진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사든 아니면은 차를 바꾸든 그래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또 어떤 플랫폼으로 변경이 될지 여름 오기 전까지 지금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던데 어떤 댓글에는 하트를 누르고 어떤 댓글에는 하트 안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솔직히 진짜 애매하긴 해요. 일단 게스트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목적으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가차없이 차단해버립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떤 게스트가 와도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근데 애매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근거 없이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본인 의견을 개진하실 때, 이 의견이 굉장히 또 그럴듯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게 좋아요 어떤 댓글은 누르고 어떤 댓글은 못 누르는데, 안 누를 때는 뭐냐면은 저 혼자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게스트분이 출연하시잖아요. 이 게스트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 출연해달라고 나한테 섭외하더니 섭외할 때는 언제고 내 논지와 반대되는 저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건 약간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분을 고려해서 하트를 못 누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게스트 입장에서는 불러놓고 뒤통수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플이 달리면은 뭐 어떤 기분이세요? 솔직히 기분 안 좋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저 같은 아마추어한테 공중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대처가 힘든 그런 댓글이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는 난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난시청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답답하죠. 말을 해서 알아들어야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좀 많이 답답하죠. 특히 이유 없이 태클 걸고 욕하고 그러면요. 게스트한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로 댓글 삭제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 사람. 근데 저한테 뭐 비난, 비판 뭐 이런 거라면은 그 비난과 비판이 저한테 도움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진짜 노잼이네. 제가 거기다 답글에 뭐라고 달았냐면은 인정.
제가 봐도 재미없었으니까. 근데 뭐 이유 없이 또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단 다른 댓글들을 한번 또 봐요. 보통 이제 악플 다는 사람은 악플 다는 사람이 계속 달기 때문에 다른 댓글을 봐서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누적되거나 그러면은 저도 좀 상대하는 게 좀 제 시간이 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차단하죠. 왜냐면 그런 악플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저도 인터뷰할 때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인터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 또 계속 올리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대처는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르게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니 뭐 저 같아도 그런 댓글 보면은 뭐 별 같은 것들이 댓글창 진흙탕 만드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별 같은 것들이 댓글창 엉망 만들고 할 짓들이 그렇게 없어갖고 사람들 상처 주는 글이나 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질문이 길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별 같은 것들이 댓글창 엉망 만들고 할 짓 없어가지고 별 같은 글이나 쓰고 여기까지 와서 얻어가는 게 그런 생각밖에 없나. 이 만찬 들 딱 지 수준만큼만 보인다고 상종을 말아야지 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왜 오픈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직업이 소비자 B2C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하는 사업에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직원분들도 또 원치 않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와중이고, 또 그 중에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텐츠로 그냥 와서 저 뭐합니다 이런 재미없잖아요. 또 크리에이터는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소재가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 채널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따라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인터뷰 채널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은 인터뷰도 중요한데 제 색깔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번 컨텐츠로 이렇게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또 그쪽으로 사람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답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좀 자리 좀 옮겨 다니는 게 좀 힘들었네요. 자리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오늘 인터뷰는 마치고요. 전 다음에 다른 인터뷰나 또 원맨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